5월 초 1일 맑음. 새벽에 망걸레를 들었다. 초 2일 맑음. 선전관 이춘영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물길이 끊어 맞고 도망가는 적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이날 보성, 발포 두 장수가 와서 모이고 다른 여러 장수들은 정한 기일을 물렸기 때문에 모이지 아니하였다. 초 3일 맑음. 우수사가 수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많이 뒤떨어져서 유감이다. 선정관 이춘영은 돌아가고 이순일이 또 왔다. 초 4일 맑음. 이날은 어머님 생신이건만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축수의 술잔을 드리지 못하게 되니 매우 유감이다. 우수사와 군관들과 함께 진해루에서 활을 쏘았다. 순천 원도 만나 약속했다. 초 5일 맑음. 선전관 이순일이 경상도에서 돌아왔기에 아침밥을 대접하였다. 명나라에서는 나에게 은청, 금자, 광록, 대부의 직품을 주었다고 하는데 아마 잘못 들은 소문일 것이다. 느지막히 우수사, 순천, 광양, 나간, 수령들과 함께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으며 군사들을 시켜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초 6일 맑음. 아침에 신정과 조카 봉이 해포에서 왔다. 늦게 큰 비가 쏟아지더니 그대로 종일 그치지 않아 개천에 물이 넘쳐 농민들을 만족하게 하니 다행이다. 저녁 내내 친척 신씨와 이야기하였다. 초 7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우수사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진해로 발포에 올라앉아서 곡물을 처결한 후 배에 올라 떠나려는데 발포에 도망갔던 수군을 잡아와서 처형을 시키고 순천의 이왕도 입대에 관한 사물을 태만히 죄로 처형하려 하다가 그대로 두었다. 미조항에 이르자 동풍이 크게 불고 파도가 산더미 같아 간신히 배를 대고 잤다. 초 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하였다. 새벽에 떠라 사냥 바닥에 이르니 만호 이연염이 나오기에 우수사 있는 곳을 물었더니 지금 창신도에 있다 하며 군사들이 모이지 않아 미처 배를 타지 못했다고 한다. 바로 당포에 이르니 이영남이 보러 와서 수사에 잘못이 많다고 자세히 말하는 것이었다. 초 9일 흐림. 아침에 떠나 걸망포에 이르니 풍세가 불순하였다. 우수사와 가리포, 첨사, 구사직과 함께 앉아 군사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원수사가 배 2척을 거느리고 왔다. 초 10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하였다. 아침에 출발하여 견내량에 이르러 흑량 군사를 점검하고 기약한 날짜를 어긴 여러 장소들을 처벌하였다. 우수사와 가리포 첨사가 와서 앉아 이야기하였다. 조금 있자니 선전관 고세충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는데 대개 부산으로 나가 돌아가는 적들을 무찌르라는 것이었다. 부찰사의 군관 민종애가 서류를 가지고 왔다. 저녁에 경상도 오후 이이득과 이영남이 보러 와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밤늦게 흩어졌다. 봉사 윤재현이 본영에 이르렀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본영에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답장을 보냈다. 11일 맑음. 선전관 고세충이 돌아갔다. 늦게 우수사의 진중으로 갔더니 이홍명과 가리포 첨사가 와 있었다. 바둑을 두기도 했다. 뒤이어 순천과 광양 수령이 오고 가리포 첨사가 술과 고기를 내었다. 얼마 지나서 영등포로 적을 탐색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하되 가덕 바깥바다에 적선이 무려 200여 척 머무르고 있어 드나들며 웅천은 전일과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선전관이 돌아갈 때 임금의 분부를 집행하는 데에 관해서 도원수와 제찰사에게 보내는 3건의 공문을 한 서류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함께 떠나보냈다. 이날 남해도 보러 왔었다.
12일 맑음. 본영 탐우선이 돌아왔다. 그 편의 순찰사의 공문과 송신랑의 통첩을 가지고 왔다. 사복시의 말 5필을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 올려보내라는 지시도 왔으므로 병방 직무를 띄워보냈다. 늦게 영남 후수사 원균이 왔다. 선전관 성문계가 와서 피란 중에 계신 임금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였다. 통곡할 일이다. 새로 만든 쇠총을 비변사에 보내는 동시에 흑각궁, 후시를 주어 보내니 성이란 사람은 이 일의 사유이기 때문이다. 저녁 때 이영남과 윤동구가 왔었다. 고성현령, 조응도도 왔었다. 이날 새벽에 좌도를 정탐하는 사람을 영등 등지로 보냈다. 13일 맑음. 조그마한 산등 위에 배 관역을 치고 순천, 광양, 방답, 사도 수령들과 우후, 발포의 여러 장수 등과 평갈라 화르스와 승부를 다투다가 날이 저물어 배로 내려왔다. 밤에 들으니 경상도 우수사에게 선전관 도연령이 와서 있다고 했다. 이날 밤 달빛은 배 위에 가득 차고 혼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온갖 근심을 가슴에 치밀어 자려야 잠이 오지 않다가 닭이 울어서야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14일 맑음. 선정관 박진종이 왔다. 또한 선전관 영산령, 예윤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같이 왔는데 그들에게서 피란 중인 임금의 사정과 명나라 장수들의 하는 짓을 들으니 참 통탄스러웠다. 나는 우수사의 배에 옮겨 타고 선전관과 이야기하며 술을 두어 순배 나누었는데 경상도 수사 원평중이 와서 술주정을 부리므로 온배한 장병들이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고약스러움은 정말로 말할 길이 없었다. 영산령이 취해 넘어져 정신을 못 차리니 우습다. 이날 밤 두 선전관이 돌아갔다. 15일 맑음. 아침에 나간 군수가 보러 왔었다. 조금 지나서 윤동구가 그 대장 원균이 장계한 초본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고약스러움은 말할 길이 없었다. 순천, 광양 수령이 왔었다. 늦은 아침에 조카 해와 아들 우리, 봉사 윤재현과 함께 왔다. 점심나절 관역을 걸어놓은 곳으로 가서 순천, 광양, 사도, 방답 수령들이 승부를 서로 겨루는데 나도 한몫 들어 쏘았다. 저녁에 배에 돌아와 윤봉사와 잔사정을 이야기하였다. 16일 맑음. 아침에 정량, 만호, 고여우, 감목관, 이유가, 이응화, 강영표들이 찾아왔었다. 각 고을의 공문과 소장에 대해 처결을 하여 주었다. 조카 해와 희가 돌아갔다. 몹시 몸이 불편하여 베개를 베고 누워 신음하다가 명나라 장서가 중도에서 늦추며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딴 꾀가 없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많은 중에 일일이 이와 같아 더욱더 한심스러워 눈물을 지었다. 점심때 윤봉사에게서 관동 아주머니가 양주 천천으로 피랑 갔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울음이 터져 나옴을 참지 못하였다. 어찌 세상에 일이 이렇게 차가운 거. 장사는 누가 맡아 치렀는지 대지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니 더욱더 쓰라린 일이다. 17일 맑음. 새벽에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순천, 광양, 보성, 발포 수령들과 이응하고 왔었다. 변존서는 병으로 돌아갔다. 경상도 수사가 군관을 시켜 잔양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재독은 지금 충주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적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을 치고 있으니 통분하다. 종일토록 큰 바람이 불어 내 마음이 산란하였다.
고성원이 군관을 보내어 문안하고 또 추로와 쇠고기 음식 한 꼬치와 꿀통을 보냈는데 복을 만난 중이라 받기가 미안했다. 정으로 보낸 것이라 돌려보낼 수도 없으므로 군관들에게 주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선실로 들어갔다. 18일 맑음. 이른 아침에 몸이 몹시 불편하여서 온백원 내 알을 먹었다. 아침 후에 우수사와 가리포 첨사가 왔었다. 이윽고 설사를 하고 나니 조금 편안해진 듯하다. 종 목련이 해포로부터 온 편에 어머님이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곧 답장을 써서 돌려보내며 미역 5동을 집에 보냈다. 이날 접반사에게 적의 형세에 관한 3건의 공문을 한 서류로 만들어 보냈다. 전주부윤 권율이 공문을 보냈는데 순찰사의 직임까지 겸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장은 찍히지 않았으니 까닭을 모르겠다. 방답 첨사가 찾아왔었다. 대금산과 영등 등지의 탐방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말이 외적들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리 대단한 흉모는 없다고 한다. 새로 협선 2척을 만드는데 못이 없다고 하였다. 19일 맑음. 아침밥을 윤봉사와 함께 먹는데 여러 장수들이 몹시 권하고 몸은 불편해도 억지로 고기를 먹게 되니 더욱 비감하다. 순찰사 공문의 명나라 장수 유원의 통첩에 의하여 명나라 군대가 부산바다 어기를 벌써 끊어 막았다고 한다. 공문받은 확인서를 쓰고 또 공무에 관한 보고도 써서 보성 사람을 시켜서 보냈다. 순천 부사가 쇠고기 등 7가지 먹을 것을 보내왔다. 방답 첨사와 이응명이 왔었다. 기숙금도 왔었다. 영등 정찰 부대가 와서 다른 병고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20일 맑음. 새벽에 대금산 정찰 부대의 보고도 영등과 마찬가지였다. 순천이 다녀갔다. 소비포 권간이 다녀갔다. 오후에 정찰 부대가 와서 와래기를 외선은 형적도 없다고 하기에 본영 군관에게 외적의 물건을 실어오는 데에 관한 편지를 써서 흥량 사람을 주어 보냈다. 21일 새벽에 출발하여 거제의 유자도에 있는 한바다에 이르니 대금산 정찰 부대가 와서 적의 출입이 여전하다고 한다. 저녁에 우수사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이홍명이 다녀갔다. 오후 2시쯤부터 비가 내려 농작물이 조금 소생하게 되었다. 이영남이 다녀갔다. 원수사가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돌려 큰 소동이 일으켰다. 진중에서도 이렇게 속이니 그 음흉하고 고약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밤에 바람이 미친 듯 불고 또 비가 내렸다. 새벽녘에 이르러 거제 선창 동아리에 배를 대니 곧 22일이다. 22일 비. 사람들이 바라던 참에 아주 흡족하였다. 늦은 아침에 나대용이 본영에서 돌아왔는데 시랑, 송응창의 통첩과 그의 파견원, 본도 도사, 상호군을 지낸 선전관 한 사람 등이 온다는 기별을 가지고 왔다. 송시랑의 파견원은 전선에 관한 것을 알아보러 오는 것이라고 하므로 곧 오후를 정하여 영접하도록 내보냈다. 오후에 7,000량으로 옮겨왔다. 접대할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나대용을 보냈다. 저녁에 방답 첨사가 명나라 관리를 접대할 일에 대하여 말하였다. 경상 우수사의 군관 김준계가 와서 저희 장수의 의사를 전하고 갔다. 비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흥양군관 이호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23일 새벽에는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지 않더니 늦게는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우수사가 오고 이용명도 왔다. 경상 오병사 선거위에 군관이 와서 적에 관한 정보를 전하고 갔다.
본도병사의 편지와 서류가 왔는데 창원의 적을 토벌하려고 하나 적의 형세가 사나워서 경솔이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저녁 때 아들 회가 와서 전하되 명나라 관원이 영문에 와서 배를 타고 이리로 들어온다고 하였다. 어두워진 후에 경상도 수사가 와서 명나라 관원 접대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24일 비가 올다 말다 하였다. 아침에 치는 거제 앞 신청량 바다에 어기로 옮겼다. 나대영이 명나라 관원을 사량 뒷바다에서 발견하고 먼저 와서 전하되 명나라의 관원과 통역, 표원과 선전관, 목광음이 같이 온다고 하였다. 오후 2시쯤에 명나라 관원 양보가 진문에 당도하므로 우별도장 이설을 시켜 나가 맞이하여 배에까지 인도해 오니 무척 기뻐하는 모양이었다. 내 배에 오르도록 청하여 황제의 은혜를 2번, 3번 사리하고 마주 앉기를 청하나 굳이 사양하며 앉지 않고 선체로 1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하며 우리 수군이 장하다고 무척 칭찬하는 것이었다. 예물 단자를 준즉 처음에는 사양하는 듯 하다가 결국 받고는 무척 기뻐하며 2번, 3번 감사하는 것이었다. 밤에 아들 회가 본영으로 돌아갔다. 25일 맑음. 명나라 관원과 선전관들은 어제 취한 술이 쉬이 깨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침에 다시 통역관 표현을 청하여 명나라 장수가 무엇라고 하던가 물으니 명나라의 장수의 말은 무엇하는지 알 수 없고 다만 외적을 쫓아보려고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역관의 말로는 송시랑이 수군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자기가 데리고 온 야불수, 양보를 보낸 것인데 수군이 이렇게도 강하니 기쁘기 비할 데 없다고 하였다. 늦게 명나라 관원이 본영으로 돌아갔는데 채자로 준 것도 있다. 정오에 거제 앞 유자도 바다 어기로 진을 옮기고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한창 군사일을 의논하였다. 광양 현감과 최천보, 이홍명이 와서 바둑을 두었다. 저녁 때 조붕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다 갔다. 초저녁에 영남에서 오는 명나라 사람 2사람과 우감사 영리 1사람과 접반사 군관 1사람이 진문에 이르렀으나 밤이 깊어 들이지 아니하였다. 26일 비. 아침에 명나라 사람을 만나보니 그는 절강의 포수 왕경득인데 글자는 조금 알고 있으나 한참 동안이나 서로 이야기하여도 알아듣지 못하여 답답하였다. 순천부사가 노루고기를 차려내어 놓았는데 광양 현감과 우수사 영공이 와서 함께 지냈다. 가리포 첨사도 청했으나 오지 않았다. 비가 저녁 내내 그치지 않았으며 밤새도록 계속하였다. 밤 10시쯤부터 바람이 크게 불어 배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우수사배와 맞부딪히는 것을 구해냈더니 또 발포 만호배와 마주쳐서 부서질 뻔하다가 겨우 면하고 송한련이 탄 협선은 발포배와 부딪혀서 많이 상했다고 한다. 늦은 아침에 경상도 우수사가 보러 왔다 갔다. 순변사 이빈이 공문을 보냈는데 지나친 말이 많이 씌었으니 우습다. 27일 풍우에 부딪히기 때문에 진을 유자도로 옮겼다. 협선 세척이 간 곳 없더니 늦게야 들어왔다. 순천과 강양, 수령들이 와서 노루고기를 차렸다. 경상도 병사 최경회의 답장이 왔는데 그로부와 원수선은 경략, 송응창이 보낸 화전을 혼자서 쓰려고 꾀하고 있는 꼴이다. 우습다. 전라도 병사 선거이의 편지도 왔는데 창원의 적들을 토벌하러 가다가 비가 아직 개지 않아 나가치지 못했다고 하였다. 28일 종일 비가 내렸다. 순천 부사와 이응명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광명 사람이 장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도군, 임바령은 위에서도 아주 옳지 않게 여기는 조사, 처벌하라는 분부가 있고 또 수군의 일족 징발에 대한 일에도 그 전과 같이 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했다. 비변사에 공문이 왔는데 광양 현감을 그대로 위임시킨다는 것이었다. 관보를 가지고 왔기에 들여다본 즉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용호장 성흥지에게 배를 바꾸어 탈 수 있게 하기 위한 명령서를 써주어 본영으로 보냈다. 29일 비 방답첨사와 영등 만호, 우치적이 보러 왔었다. 접반사 김수, 도원수 김명원, 순변사 이빈, 순찰사 권율, 병사 선거이, 방어사 이봉남 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오후 8시쯤에 변유현과 이수들이 보러 왔었다. 30일 종일 비. 오후 4시쯤에 잠깐 갠 듯 하더니 도로 비가 왔다. 아침나절에 윤봉사, 변유원들에게 적에 관한 일을 물었다. 이홍명이 보러 왔었다. 원수사가 송경략이 보낸 화전을 혼자서 쓰려고 꾀하던 중 병사의 공문에 따라서 나눠보니까 공문도 내려고 하지 않고 무리한 말만 자꾸 짓거리더니 하니 우습다. 명나라 고관이 보내어준 불로 적을 치는 무기인 화전 1530개를 나눠 보내지 않고 독차지에서 쓰려고 있다고 하고 있다니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녁 때 조붕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남의 기옥은의 배가 내 배 곁에 대었는데 어린 색시를 싣고서는 남이 알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가소롭다. 이같이 나라가 위급한 때를 당해서도 예쁜 색시를 태우고 놀기까지 하니 그 마음씀이야말로 이를 길이 없다. 그러나 그 대장이라는 원수사부터 역시 그러하니 어찌하랴. 윤봉사는 일이 있어서 본영으로 돌아갔다. 군량미 14섬을 실어왔다. 6월 초 1일 아침에 타무선이 들어왔다. 어머님 편지를 보니 평안하시다 한다. 다행이다. 아들의 편지와 조카 봉의 편지도 한꺼번에 왔는데 명나라 관한 양보가 외무를 보고 아주 좋아하면서 말 한 장 하나를 가지고 가더라고 한다. 순천과 광양 수령이 왔다. 타무선이 외무를 가져왔다. 충청수사 정영공이 오고 나대용, 김인문, 방응원 및 조카 봉도 왔다. 그 편에 어머님이 안녕하시다는 기별을 들었다. 다행이다. 충청수사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저녁밥까지 대접했다. 황정옥과 이영이 강가에 나가서 함께 이야기하더라고 하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날은 맑았다. 초 2일 맑음. 아침에 본영에 공문을 처결하여 보냈다. 온양의 강용수가 진중에 이르러서 명함을 들여보내고는 먼저 경상도로 돌아갔다. 판옥선과 군관 송두남, 이경조, 정사립 등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아침 후에 순찰사 군관이 공문을 가지고 와서 적의 정세를 물어가지고 가려 해서 우수사와 상의해서 대답해 보냈다. 강영수가 또 왔기에 양식 5마리를 주워 보냈다. 원견이 함께 왔더라고 한다. 정영공이 내 배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가리포의 구사직도 함께 와서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송아지를 잡아서 나눠 먹었다. 초 3일 새벽에 맑더니 늦게는 큰 비가 왔다. 지휘선을 연기로 그슬리기 위하여 딴 배로 옮겨 탔다. 막 활을 쏘려는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온 배에 비가 새지 않는 곳이 없어 마른 데를 골라 앉을 수가 없으므로 한심스러웠다. 평산포 만호, 소비포 권관, 방답첨사가 함께 보러 왔었다.
저물게 순찰사, 순변사, 병사, 방어사들의 답장이 왔는데 딱한 사정이 많았다. 각 도의 군사가 많아야 5,000명이 넘지 못하고 또 양식도 거의 떨어져 간다고 했다. 적도들의 발악이 날로 더해가는데 일은 모두 이렇게 되니 어찌하랴. 밤이 들기 전에 지휘선으로 돌아와서 침방으로 들어갔다. 비가 밤새도록 왔다. 초 4일 비. 온종일 밤새도록 비가 왔다. 식전에 순천 부사가 왔다. 식후에는 충청수사 정영공과 이홍명과 광양 현감이 와서 종일토록 군사일을 이야기하였다. 초 5일 비. 종일 비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어려웠다. 오후에 우수사가 와서 해진 뒤에 돌아갔다. 저물녘 바람이 시작되었는데 풍새가 몹시 사나워서 배들을 겨우 구해냈다. 이용멍이 왔다가 저녁밥을 먹고 돌아갔다. 경상도 수사가 웅천의 적이 감동포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면서 들어가 치자고 공문을 보냈다. 초 6일 개었다 비었다 하였다. 순천 부사가 왔었다. 보성 현감이 갈려 그 자리에 김희검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충청 수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였다. 이홍명도 오고 방답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저녁에 본영 타무인이 왔는데 어머님이 안녕하시다고 했다. 또 흥양서 오는 말에 나간에 와서 죽었다 하니 참 가엾다. 초 7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순천과 광양 수령들이 오고 우수사와 충청 수사도 오고 이홍명도 와서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본도 우수사의 오후 이정충이 저녁에 보러 와서 서울한 소식을 낱낱이 전하였다. 가증하고 한탄스럽기 짝이 없었다. 초 8일 잠깐 맑더니 바람이 순하지 못하였다. 경상도 수사의 우후 이이득이 군관을 시켜 생전복을 선사하였으므로 구술 30개를 대신은 보내주었다. 나대영이 병으로 본영에 돌아갔다. 병선, 진무, 유충소도 병으로 사임하고 육지로 올라갔다. 광양 현감이 오고 소비포 첨사도 왔다. 쇠고기를 함께 먹었다. 타무선이 들어왔다. 각 고을 담당 아전 11명을 처벌했다. 옥과 향수에서 지난해부터 수구남령에 보내는 사물을 성실히 보지 않아서 도피자의 수가 거의 100여 명인데 그나마 매양 거짓말로 꾸며대 왔기 때문에 이날 목을 베어서 일반에게 보였다. 모진 바람은 그치지 않고 마음도 산란하였다. 초 9일 맑음. 치료하던 비가 처음으로 개니 장병들 중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순천과 광양 수령이 와서 게장을 차려놓았다. 심기가 불편하여 종일 배 안에 누워 있었다. 서류를 접수한 데 대한 접반사의 확인서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제독이 도로 충주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본근 의병 성응지가 돌아올 때 본영의 군량미 50섬을 치러왔다. 초 10일 맑음. 우수사와 가리포 첨사가 와서 군사에 대한 계책을 논의했다. 순천 부사도 왔다. 사짜리 20립을 짰다. 저녁에 영등포 정찰부대가 와서 보고하되 웅천의 적선 4척이 저희 본토로 돌아갔고 또 김해바다 어귀했던 적선 150여 척이 나와서 19척은 저희 나라로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부산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새벽 2시쯤에 원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내일 새벽에 나가 적을 치자는 것이었다. 그의 시기와 흉모는 형언할 길이 없다. 이날 밤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내 고을 군량에 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11일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아침에 외적 토벌할 공문을 만들어서 영남 수사에게 보냈더니 11일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아침에 외적 토벌할 공문을 만들어서 영남 수사에게 보냈더니 술이 취하여 정신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회답하지 않았다. 낮 12시쯤에 충청수사 정거래 배로 갔으나 충청수사는 내 배에 와서 앉아있었기로 잠깐 이야기하다 헤어졌다. 그 길로 우수사의 배로 간즉 가리포 첨사, 진도 김만수, 해남 위대기 들이 우수사와 함께 술자리를 차려놓고 있었다. 나도 두어 잔 마시고 돌아왔다. 타무인이 와서 고목을 바치고 갔다. 12일 비가 오다 말다 했다. 아침에 흰 머리카락 여남은 오라기를 뽑았다. 흰 머리카락인들은 어떠랴마는 다만이로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다.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사량 이연염이 다녀갔다. 밤 10시쯤 변존사와 기념관이 들어왔다. 행궁의 기별을 들은즉 동궁께서 편찮으시다고 하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정승 유성룡의 편지와 지사 윤우신의 편지가 왔다. 종 갓동과 철매들이 병으로 죽었다니 참 가엾다. 해당이란 중도 왔다. 밤에 원수사의 군관이 와서 명나라 군인 5명이 들어왔다고 전하고 갔다. 13일 맑음. 늦게 잠깐 비가 오다 그쳤다. 명나라 사람 왕경과 이호가 와서 우리 수군의 형세가 얼마만한지 보고 갔다. 그들에게서 이 제독이 진격 토벌하지 않아 명나라 조정에서 문책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조용히 이야기하는 중에 감개되는 점이 많았다. 저녁에 진을 거제 세포로 옮기고 거기서 머물렀다. 14일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아침 후에 나간 원이 보러 왔었다. 가리포 첨사를 청에다가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 순천, 광양 두 수령도 왔었다. 광양 현감이 노루고기를 내왔다. 전운사 박충간의 공문과 편지가 왔다. 경상 좌수사의 공문과 경상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저물게 비바람이 크게 치더니 얼마 뒤에 그쳤다. 15일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우수사, 충청수사, 순천, 나감, 방답 수령들을 청에다가 함께 햇과일을 먹고 놀다가 날이 저물러서 헤어졌다. 16일 잠깐 비가 왔다. 늦게 나간 원을 통하여 진의 고목을 얻어본즉 함안에 있는 각도 대장들은 외놈들이 황산동에 나가 진쳤다는 소문을 듣고 물러나 진양, 의령을 지킨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순천, 광양, 낙양 수령들이 왔다. 초저녁에 영등 정찰군이 아뢰되 김해 부산에 있던 적선 무려 500여 척이 안골포, 웅포, 제포 등지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적도들이 합세하여 다른 지경을 침범할 계획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우수사와 정수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밤 10시쯤에 대금산 정찰군이 와서 보고하는 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라 송일읍을 경상 우수사에게로 보내 의논한 즉 내일 새벽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적의 꾀란 참 측량할 길이 없었다. 17일 혹은 비가 오다 혹은 개다 하였다. 이른 아침에 원수사, 우수사와 정수사들이 와서 의논했는데 함안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진주로 물러가 지킨다는 말이 과연 사실이었다. 식후에 우수사의 배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였다. 조봉의 창원에서 와서 적의 형세가 아주 대단하더라고 전했다. 18일 혹 비도 오고 혹 개기도 하였다. 아침에 타무선이 들어왔다. 닷새 만에야 들어왔으니 아주 옳지 않은 일이라 권장을 때려 보냈다. 오후에 경상 우수사에 배가 가서 같이 앉아서 군사일을 의논하였다. 연거푸 한 잔 한 잔 마신 것이 몹시 취해서 돌아왔다.
부안의 용인이 와서 그 모친이 갇히었다가 놓여 나왔다고 말했다. 19일 혹 비도 오고 개기도 하였다. 바람조차 세게 불며 그치지 않으므로 진을 오양역 앞으로 옮겼으나 바람의 대를 안정시킬 수 없어서 다시 고성역도로 옮겼다. 보은과 변유원 두 조카를 본영으로 보내어 어머님의 안부를 알아오게 하였다. 외물, 명나라 장수가 선사한 물건 및 기름 등속을 본영으로 실어보냈다. 각 도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20일 흐리고 바람조차 세게 불었다. 조상의 제삿날이 되어서 종일 혼자 앉았었다. 저녁 때 방답, 순천, 광양 수령들이 왔었다. 조붕이 그 조카 응도와 함께 보러 왔었다. 이날 배 만들 제목을 운반해오고 그대로 역포에서 잤다. 밤에는 바람도 잤다. 21일 맑음 새벽에 진을 한산도의 망하응포로 옮겼다. 점심때 원년이 왔었다. 우수사를 청해서 함께 앉아 술 몇 잔 마시고 헤어졌다. 아침에 아들 회가 들어왔다. 그래서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다. 22일 맑음 처음으로 전선을 만들기 위하여 자귀질을 시작했다. 목수 214명이 일을 하였다. 본영에서 72명, 방답에서 35명, 사도에서 25명, 녹도에서 15명, 발포에서 12명, 여도에서 15명, 순천에서 10명, 나간에서 5명, 흥량과 보성에서 각 10명이었다. 방답에서 처음에는 15명밖에 보내지 않아서 담당한 군관과 아전을 처벌하였는데 그 정상이 아주 간교하였다. 지휘선의 제2호선 급수군 손거를 본영으로 돌려보냈던 바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다가 갇혔다기에 붙잡아 오라고 하였더니 이미 버젓이 들어와 인사를 하는 것이므로 제 마음대로 드나는 죄를 다스리고 그와 함께 우후의 군관 유경란도 처벌하였다. 오후에 가리포 첨사가 왔다. 정량의 고여우와 이호가도 왔다. 저녁에 소비포 이영남이 다녀갔다. 초저녁에 영등 정찰 부대가 보고하되 별다른 일은 없고 다만 적선 두 척이 온천으로 들어가기에 순탐하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23일 맑음 이른 아침에 목수를 점호하였는데 한 명도 결근이 없었다. 세배에 쓸 밑판을 다 만들었다. 24일 식후부터는 큰 바람이 불어치더니 저녁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저녁에 영등 정찰 부대가 와서 아뢰되 적선 500여 척이 23일 방중에 소진포로에 합하여 들어갔는데 그 선봉은 7,000량에 이르렀다고 했다. 밤에 대금산 정찰 부대가 와서 보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5일 큰 비가 종일 왔다. 아침 후에 우수사와 함께 적을 토벌할 것을 의논하는 참에 가리포 첨사와 경상도 우수사가 와서 의논했다. 들으니 진주가 포위당했는데 아무도 감히 진격하지 못한다고 한다. 연일 비가 내려 적들이 물에 막히어 해를 부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늘이 호남을 돕는 것이다. 다행이다. 나간의 군량 130섬 9마를 나누어 주었다. 또 순천의 군량 900섬은 받아서 찢는다고 했다. 26일 큰 비가 굉장히 퍼부으며 남풍조차 크게 불었다. 아침나절에 복병선이 변고를 아뢰되 적의 중간배와 작은배 각 한 척이 오양역 앞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호각을 불어 닻을 들게 하고 모두 적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순천의 군량 150섬 9마를 받아들여 은행의 배에 실었다. 저녁 때 김북만이 진주로부터 적의 형세를 정탐하고 와서 아뢰되 우수한 적의 무리들이 진주 동문 밖에 함쳤는데 연일 큰 비가 와서 물에 막혔으되 독을 내어 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 큰 물이 적진을 휩쓰려고 하니 적이 밖으로 구원병과 양식을 댈 길이 없는 만큼 만일 부대가 합력해서 친다면 대번에 섬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양식이 끊어졌으니
우리 군사는 편안히 앉아서 고달픈 적을 맞게 되는 것으로 그 형세가 백전백승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거니 수로의 적이 비록 500, 600척을 함께 오더라도 우리 군사를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27일 비가 개다 오다 하였다. 정오에 적선 두 척이 견내량에 나타났다 하므로 전군을 거느리고 나가보니 벌써 도망가 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불을 또 앞바다에 진을 쳤다. 아침에 순천, 광양, 수령을 불러다가 군사 문제를 토의하였다. 충청 수사가 그 군관을 시켜 흥량 군량이 떨어졌으니 새섬만 구워달라고 하기에 구워주었다. 28일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어제 저녁에 강진의 정찰선이 적과 싸운다는 말을 듣고 전군이 출발하여 견내량에 이르니 적도들이 우리 군사들을 보고 놀라 달아나는 것이었다. 바람과 조수가 모두 역세라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대로 머물러 밤을 지내고 새벽 2시쯤에야 도착하였다. 이날은 명종의 제삿날이다. 종, 봉손과 애수가 들어와 고향 소식을 자세히 들으니 다행이다. 원수사와 우수사가 함께 와서 군사일을 의논하였다. 29일 맑음. 서풍이 잠깐 일어나더니 청명하게 개었다. 순천, 광양, 수령과 어란 만호와 소비포 이영남이 왔다. 종, 봉손들이 아산으로 가는데 홍, 이, 두선비와 윤성각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진주가 함락되었다. 황명보, 최경회, 서예원, 김천일, 이종인, 김준민이 전사하였다고 한다.